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할 때 가장 빛나는 당신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을 위한 실전 매뉴얼, 사랑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적어 놓은 책, 사랑하고 싶고 상처받기 싫은 너에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이성을 사랑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요. 당신이 그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이제 함께 해줄 인연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당신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사랑하고 싶고 상처받기 싫은 너에게 당신의 창가에 띄우면서 함께 같은 시간 귀 기울이겠습니다. 파트 1. 사랑할 때 더 빛나는 당신에게. 당신은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연애,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 사연이 어찌나 다양하고 제각각인지 새삼 놀라울 정도다. 만 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만 개의 아픔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닐까? 누군가는 연애 시작에서 헤매고 있고, 누군가는 연애 도중에 상대와 갈등이 있고, 누군가는 사랑의 끝에서 이별에 상처 입거나 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혼 때문에 또 고뇌하고는 한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근원을 찾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당신은 지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사랑할 준비, 사랑받을 준비. 사람들은 묻는다. 사랑을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랑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한가요? 물론이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운명 같은 것, 깜짝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 같은 것, 사랑을 이런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겠지만 사랑은 철저히 준비된 자의 것이다. 그리고 로맨틱하고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는 사람일수록 더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운명의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어디서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단연 자존감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미란다님은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자존감이 무엇이길래 인간관계에 있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자존감이 높고 낮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자존감이란 지금 자신의 상태,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나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실체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외모나 능력으로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마련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나는 이 부분이 안 예쁘구나.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구나. 나는 이런 결핍이 있구나 느끼게 된다. 타인은 몰라도 스스로는 자신의 단점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어려워한다.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존감이다. 내가 코는 별로 안 예쁘지만 눈은 누구보다 예뻐. 나는 이런 능력이 부족하지만 이건 참 잘하지. 나에게 이런 결핍이 있지만 이런 점은 훌륭해. 라고 말이다. 단점에 몰두하며 의기소침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도 알아봐 주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잘 살아가는 것이 자존감이 높은 것이다. 자존감이 높다는 증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내 인생의 주체, 주인은 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생의 주권을 절대 남에게 주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비롯해 미국 독립운동, 프랑스 혁명 등 많은 국가가 주권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국가뿐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에서도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식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곧 자존감이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애인, 배우자, 자식. 그들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권까지 넘겨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단 1초라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내 곁에 가까이에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럴진데 하물며 남은 더더욱이 안 될 말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본인 인생의 주체를 자신이 아닌 남에게 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선택에 의지하고 휘둘리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왜 자존감이 높아야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남들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이기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안다.
자신을 아끼는 것만큼 남도 소중하므로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할 줄도 안다.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지도 않고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 수긍하지도 않는 것.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대상과 대화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연애에 있어서 이보다 더 필수적인 덕목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흔들린다. 자신만의 확고한 취향이 없으니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추기에 급급하다.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고 그 틀에 맞추어 비치려고만 노력한다.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끌려가고 툭 밀면 쉽게 넘어진다. 그러니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할 수밖에 없다. 건강한 연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상대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 취향을 배려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 자체를 즐긴다. 그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연애의 시작인데 자존감이 낮으면 억지로 참고 자신을 깎아가며 상대의 기준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 자란 꽃이 건강하고 아름답듯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이 자라날 토대인 자존감부터 높여야 한다. 그 튼튼한 자존감이 당신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체를 남에게 두는 것으로부터 기인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타인을 쉽게 비난한다. 누군가를 평가하고 나무라는 것을 보면 왠지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남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끼기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반대이다. 자존감이 낮아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잘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포상을 받거나 승진을 했다. 혹은 자격증을 따는 등 좋은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 행위 자체를 쿨하게 인정한다. 역시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대단하다. 나도 본받아야지. 하면서 축하해주고 타인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그것을 부정한다. 참가만 하면 웬만하면 다 주는 상 아니야? 때가 되니까 승진한 거지.
그 나이에 그 직급이면 솔직히 늦은 거야. 시험 별로 어렵지도 않았던데 요새 그 자격증 따서 쓸 데나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이다. 혹은 어떤 일을 시작도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쟨 안 될걸? 아마 실패할 거야. 어차피 쓸데없는 짓이야. 항상 상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다가 스스로가 높은 곳에 올라갈 자신은 또 없기 때문에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본인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의식 중에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 그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마저 비하한다. 남을 판단하는 그 시각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햇빛이 그림자를 만들듯 성취를 위해 노력하다 보면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당연히 실패를 하지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실패를 했으니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는다. 실패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업적 중 일부일 뿐이지 인생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실수를 자신을 깎아내리는 근거로 사용한다. 내가 그럼 그렇지. 난 항상 다 망치는구나. 이것 봐, 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잘만 하는데 난 왜 이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걸까?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어쩌면 필연적인 실수를 자신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하다 보니 자존감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표정이나 제스처, 우물쭈물하며 확고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등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심지어 성취를 해도 비난한다. 운전면허 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인 절대평가다. 합격했다면 순수하게 기뻐하고 좋아할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남들은 100점 맞았는데 나는 겨우 70점이네. 내가 운전을 해도 되는 걸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성취를 못해서 자존감이 낮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항상 성취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단순히 인식의 차이인 것이다. 나는 대학원에 들어갈 때 소위 문을 닫고 입학을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더 행복했다. 이곳에서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졸업하면 어차피 그들과 똑같은 학위를 얻을 것이고 문을 닫고 들어왔더라도 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걸 생각하니 그게 순수하게 기뻤다. 하지만 내가 자존감이 낮았다면 그 상황이 슬프고 위축되었을 것이다. 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부족하구나 하고
내가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것이고, 그건 응당,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난과 자기 비하는 상대적인 눈, 즉 비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다. 남을 깎아내려서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거나 자신이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남들보다는 못하다는 것에 집착하여 좌절하는 것, 모두 비교하는 버릇 탓이다. 이는 연애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다. 상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버릇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도 낮추고 상대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 사소하게 하는 비교조차 정말 싫어한다.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가 엄마 친구 딸은 으로 시작되는 말 아닐까? 그런데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단 한 명뿐인 연인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 연애를 이어갈 이유를 잃는 것과 같다. 자존감이 낮으면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하기 어렵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타인이 자신의 인생 주인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겠지? 뒤에서 내 욕을 할지도 몰라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데서 끝이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거절을 하는 게 어려워서 들어주겠다고 했으면서 그로 인해 괴로워한다. 아, 내가 괜히 해준다 그랬나? 바보같이 왜 도와준다고 했을까? 너무 후회스럽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거절하지 못한다. 왜냐? 상대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대신 하면서 타인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존감 낮은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연민의 마음이 든다. 타인을 비난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매사에 비교하고 타인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를 비난하고 그럼으로써 자존감은 또 낮아지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상실의 악순환. 그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그 굴레를 인지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 힘쓰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건질 유일한 길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여기저기 흔히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잠깐만 해봐도 수없이 많은 방법이 쏟아지고 자존감 관련 전문가들의 저서, 강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직접 해보았고 효과가 좋았으며 실질적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방법, 수긍하고 인정하기. 자존감을 높이는 마법의 문장이 있다. 바로 그럴 수도 있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먼저 반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자. 음료를 들고 가다가 넘어져 와르르 쏟아버렸는가? 미팅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아 곤란한 일이 생겼는가? 깜빡하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했는가? 상사에게 치명적인 말 실수를 했는가? 모두 그럴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을 한다. 내가 그럼 그렇지. 오늘 또 이 모양이네. 난 구제불능인가 봐. 그럴 때 마법의 문장을 떠올리며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된다. 수긍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무엇이 바뀔 수 있느냐고 한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말이다. 해보면 안다. 정말 바뀐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실수를 하면 항상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10번 중에 1번 넘어진 거야. 그럴 수 있지. 넘어진 나에게는 그 말이 정말 힘이 되었다. 위기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응원과 위로도 큰 용기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그런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 상황에서 잊지 말고 교훈을 얻어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심하자.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2번째 방법, 칭찬 노트 쓰기.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온 방식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것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에 1번 나에 대해 사소한 칭찬을 쓰는 것이다. 단정한 노트에 적어도 좋고 귀여운 다이어리에 해도 되겠다. 요즘은 노트, 다이어리 어플도 다양하게 있으니 자신이 가장 편하게 매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하면 된다. 내가 오늘 한 것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적어보자. 아주 당연한 것도 상관없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활자로 써서 남기는 것이다. 칭찬 노트라는 이름만 들으면 조금은 유치한 것 같지만 일단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 한 줄 쓰는 데에 1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이다. 그렇게 작은 칭찬들이 하루에 한 개씩 모여 1년이 흐른다면 365개의 칭찬이 나에게 쌓이고 그 장점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그리고 매일 칭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관찰하고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게 된다. 처음엔 잘한 일만을 쓰겠지만 나중엔 그 칭찬 노트를 채우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하루하루 쌓이는 칭찬이 매번 똑같을 수는 없다. 그렇게 100개, 1000개, 10,000개, 다양한 긍정의 문장들이 쌓이다 보면 난 이렇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신감이 붙으며 자연스럽게 이성이나 연인에게도 당당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A는 이번에도 좋은 애인을 만난 것 같다. A의 말이라면 하나하나 다 들어주려고 하고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A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며 맞춰주는 사람. 돌이켜보면 그랬다. A가 만났던 연인은 하나같이 A를 떠받들고 잘해주었다. A가 특별하게 외모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상대에게 유별나게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항상 애인에게 대접받는 A. A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비밀스러운 방법이라도 있는 걸까? A처럼 연인에게 항상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사람을 주변에서 미디어에서 보았을 것이다. 무슨 복인지 싶어 부럽기도 하고 저런 애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다. 사실 애인을 지극히 모시는 착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애인에게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방법만 알고 실천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존중받는 연애를 할 수 있다. 원론적인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나부터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극진히 모시는 것이다. 내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것, 특히 내 연인, 내 남편이나 아내, 인생에 단 하나뿐인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접을 스스로가 자신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극진히 대접하라는 게 발을 닦아주고 끼니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라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뜻이다. 굳이 무엇을 해주고 사줘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느끼면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흐뭇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스스로가
자신을 공주님, 왕자님 모시듯이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극진히 모시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려 한다.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뭔가 도전적인 일이 생겼을 때 난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같은 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몸 전체에 퍼지도록 해야 한다. 긍정 에너지, 긍정적인 미소. 긍정적인 사람이 좋다는 건 아주 뻔한 말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막상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잠시 뒤돌아보자.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은 긍정적인 말부터 떠올렸는가? 항상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했는가? 아시아의 별이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성공한 가수 보아는 어려운 안무를 배워야 할 때 단 한 번도 자신이 그것을 해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연습을 해보기 전에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일단 해보는 거다. 당연히 될 테니까. 이런 멋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타인은 속일 수 있어도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런 자신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삶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말이나 신세 한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럼 그렇지. 난 진짜 운이 없어. 나는 항상 형편없는 사람만 만나고 인복이 없어. 이렇게 푸념만 하는 신세 한탄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버릇이다. 그들의 신세 한탄은 비교에서부터 비롯된다. 연인에 대한 항상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전 애인들, 친구의 애인, 소설이나 드라마 속 인물들과 끊임없이 비교를 한다. 왜 데이트에 식당 예약도 안 해놨지? 전에 만났던 사람은 다 예약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계획성이 부족해. 기념일 선물이 이게 뭐야. 센스가 그럼 그렇지. 굳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은 표정, 말투, 제스처 등으로 드러나 상대에게 전달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긍정 에너지를 갉아먹는 비교이다. 내가 그 얘기 들은 연인이라면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 만나 라고 말하고 속 시원히 헤어질 것이다.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이에게는 작은 것이라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접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것은 불평불만을 하는 당사자뿐이다. 연인에게 존중받고 대접받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자기 비하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당연히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자책하고 비하하여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문제야. 나는 이래서 안 돼. 본인의 단점을 드러내고 자존감 없음을 티내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변에 귀인이 생길 수 없게 만드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어색할 때 본인을 낮추는 말로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리액션을 바라며 농담인 듯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내가 원래 좀 못생겼잖아. 크크크. 나 인기 없는 거 뭐 하루 이틀인가? 흐흐흐. 진지하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낮추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가볍든 무겁든 웃으면서 얘기하든 진지하게 얘기하든 내용의 본질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어떤 타인에게서도 절대 극진히 대접받을 수가 없다. 자기 비하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의례 타인의 위로를 기대하곤 한다. 아니야. 네가 왜 못생겼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생각하지 마 등등. 자기 비하를 듣게 된 상대방은 대개 이런 반응을 보일 테니까. 그로부터 타인에게 동정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결코 스스로 깎아내린 자존감을 올려주지 못한다. 스스로를 낮추는 말과 행동은 저 세상 먼 바깥으로 던져버려라. 자기가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고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배려와 대접을 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그 또한 삶의 긍정적인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꽃을 사왔다. 아내는 말한다. 돈 아깝게 이런 걸 뭐하러 사왔어? 생활비도 모자란데. 그냥 환불하자. 여자친구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가격만 비싸고 음식 맛은 평범한데 서비스는 별로다. 남자는 말한다. 여기 그저 그런데 예약까지 하면서 올 곳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왜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을까? 여자친구는 왜 레스토랑을 예약했을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과 그런 연인의 모습을 보는 행복, 그 순간의 감정을 바라는 것이다. 연애에서 큰 원동력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행복한 미소를 쥐어준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감과 사랑을 느낀다.
그러니 연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다면 고마움을 듬뿍 표현하고 일단 그 사람의 예쁜 마음을 충분히 즐겨라.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꽃을 사는 것이 사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환불해서 그 돈을 한 끼 식사를 하는 게 어쩌면 실리적으로 맞는지도 모른다. 레스토랑에 가보니 정말 별로였을 수도 있고, 이런 곳에 다시는 오지 말자는 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준비했을 연인의 마음을 위해서 만족도가 낮았더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꽃 받아서 행복하고 기쁘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 게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 활짝 웃으며 이런 말로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는 자신이 준비한 것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듣기만 해도 이 사람에게 뭐든 해주고 싶지 않겠는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베푸는 것들을 상대가 너무 당연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서운함을 느낀다.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집까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 먹이고 싶어서 밥을 사주고 문을 열어주고 짐을 들어주는 등 소소한 배려의 행동들. 그런 행동이 거창한 보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뻔뻔한 태도가 연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사랑이 담긴 배려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상대가 느끼게끔 한다면 그 배려를 받아온 사람이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말끝마다 고맙다고 말하면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진짜 고마워?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반복하다 보면 곧 질리기도 하고 자칫하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하면 좋을까? 연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연인은 자신이 노력한 걸 진심으로 알아주기를 바란다. 어느 날 문득 연인에게 오늘은 내가 자기 동네로 갈게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만나서는 손을 꽉 잡고 혹은 세게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 와보니까 거리 진짜 멀구나. 자기가 평소에 이 길을 혼자 돌아갔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항상 힘들었지?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내가 힘들었던 것을 다 알아주는구나 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사람을 위해 더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한다. 뭐 더 해줄 게 없을까 찾는데 고민할 것이다. 계속 나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나를 대접해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연인이 보고 싶다면 무언가를 받았을 때 설사 그게 지나친 낭비이거나 어떤 이유로 탐탁지 않다고 해도 그 마음만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듬뿍 표현해 주자.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아우라가 있다.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외모가 매력적인지, 얼마나 학력이 좋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서 남도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소중하듯 남도 귀히 여기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대접받고 싶다면 내가 꽃이니 너도 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귀히 여기는 만큼 상대에게도 잘해주자. 잘해줬을 때 보답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만만히 보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바라기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처럼 굴고 있지 않은지 항상 살펴보자. 연인은 언제나 서로 더 잘해주려고 해야 한다. 받았으면 그보다 더 주려고 하고, 그렇게 보답받은 쪽은 더욱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게 아름다운 연애 아니겠는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100배로 보답하듯 한없이 잘해주자. 그게 귀히 대접받고 사는 길이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 미란다 작가의 사랑하고 싶고 상처받기 싫은 너에게 함께 읽어봤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또한 사랑을 받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꾸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내 가장 가까운 연인도, 가족도, 친구도 사랑의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에 관한, 또 자신의 사랑에 관한 생각해 본 시간이었는데요. 좋은 인연, 좋은 연인도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우의 편지 여기까지입니다.